자, 이제 교육과정 좀 얘기할게요. 자, 이게 보컬 교육과정 로드맵인데요. 보시면 조금만 키워주시겠어요? 네, 그렇죠. 자, 여러분들은 자 보시면 1학년 1학기 때 이게 있어요. 화성학 1과 시장처음인데 화성학 1과 대중음악 개론. 이거는 여러분들이 음악을 하는 데 있어 전체적인 개론, 그러니까 이 교육의 모든 걸 여기서 얘기해 줄 거예요. 음악의 모든 부분들을.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또 이제 들어야 되는 게 전공실기 특화, 그리고 공연, 크리에이티브 랩. 크리에이티브 랩에는 샹송, 라틴, 건반, 기타, 프리미어, 작사도 있어요. 코러스 메이킹하고.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러니까 크리에이티브 랩 들어가면 옆에 비고란에 이렇게 다 있어요. 근데 보컬 외에 들을 수 있는 학생들은 프리미어, 요거는 프리미어하고 작사가 될 거예요. 작사까지는 보컬은 전공이 아닌 학생들도 들을 수 있어요. 프리미어는 뭐냐면 동영상 편집 배우는 수업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샹송은 아까 샹송은 프랑스어로 노래하는 수업이에요. 그거를 가르쳐 줄 거예요. 그리고 라틴 마찬가지로 라틴 어로 브라질 뭐 이쪽 그쪽 언어로 여러분들에게 수업을 하는. 이제 나혜경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라틴 교수님 수업이신데 이분은 실제로 브라질에 가서 브라질 사람들을 상대로 가르치는 그 정도로 대단하신 분이에요. 하여튼 그런 분이 이제 수업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코러스 메이킹 아시죠? 코러스 메이킹 뭘까요? 코러스 만들어가는 건데 여러분들 코러스 해봐요. 그러면 이제 3도 쌓기를 해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하면 되게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수업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DAW하고 DAW 앙상블 음악 교육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옆으로 좀 더 하실래요? 완전히 오른쪽으로 옮겨주세요. 네, 보시면 1학년 1학기 때 전공실기 기말 과제가 가요, 팝, 재즈 중 2곡입니다. 당일날 2곡 중 한 곡을 당일 심사에서 택해서 연주하고요. 1분 30초 이내에 기승전결 반드시 포함하셔야 되고 이거 외에 다른 한 곡은 레이팅으로 평가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교수님들께서 심사위원이 이 곡 하세요 하면은 첫 번째 게 시킨 곡이 기말 전공실기 시험 곡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곡이 레이팅 평가 곡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여러분들의 평가를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있죠. 보컬 테크닉과 음악적 기량 향상, 자세 발성, 리듬, 딕션, 뭐 그다음에 2학기 때는 보컬 테크닉과 음악적 기량 향상, 분절, 악구 표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보시면 저희 이제 보컬에서 1학년 1학기 때 대중음악 개론, 화성학 1을 1학기 때 배우고 2를 배우고 결국에는 화성학 1, 2를 배우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직접 송라이팅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화성학 수업을 그거를 교육을 받기 위해서 송라이팅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보컬들은 꼭 본인이 곡 써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 저희가 화성학 1, 2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DAW 시퀀싱 이제 미디입니다. 미디 수업을 듣는 이유는 결국에는 여러분들 스스로 홈 레코딩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가서 레코딩 워크샵 2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가는 거고요.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랩 1, 2, 3, 4가 있고 아카펠라 이제 1학년 2학기 때 아카펠라 수업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가사 딕션 연구 그리고 2학년 때는 연기 1, 2가 있고 연기 1, 2가 있는데 2학년 연기 1, 2는요. 여기에는 연기라고 돼 있지만 연기 슬러시가 열고 거기에 연기 수업이 있고 댄스 수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2학년 때 가셔서는 연기 수업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댄스 수업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앙상블 1, 2, 3, 4 레이팅 관련돼서 1, 2, 3, 4 가게 되고 그리고 공연 1, 2, 3, 4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1, 2, 3, 4는 왜 있을까요? 라는 게 있는데 1, 2, 3, 4는 지속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 생각하시고 가면 되고요. 어쨌든 왜 발성 연구를 1학년 1학기 때 하는지 결국에는 그 발성이 기본적인 걸 배우고 그 다음에 그걸 활용해서 다양한 장르의 보컬 테크닉을
가져가게 되고 마지막으로 또 그 보컬 즉흥 연주 기법, 스캣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걸 배우는 이 연관성 있는 수업들을 다 학기별로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내가 왜 이런 수업을 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지속적으로 좀 이렇게 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수강 신청할 때 이런 부분들 놓치지 않고 수강 신청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작편곡 트랙에 조한성 교수님 나오셔서 작편곡 트랙 교육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조한성입니다. 아까 그 수강 신청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어떤 과목을 전공 과목 외에 들어야 되는지 교양 필수라든지 아니면은 그 커리큘럼이 어떤 식으로 그 학년 학기별로 짜여져 있는지 그 전반적인 구조는 아까 이갑 교수님, 아까 학과장 교수님께서 다 설명을 해주셨고 저는 작편곡 전공 커리큘럼이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 그리고 보다 중요하게 무엇을 들어야 되는지 어떤 순서로 들어야 되는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커리큘럼 전체를 좀 볼게요. 자, 맨 위에 칸을 좀 확대해 주세요. 예. 여기 여러분들 아까 교양 필수라고 되어 있는 이건 아까 꼭 들어야 된다고 말씀들 들으셨죠, 그죠? 전공 불문하고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뭐지? 어이고. 네, 저 위에 보면은 음악 이론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음악 이론. 그리고 옆에 전공 특화라고 있어요. 그리고 자 스크롤을 좀 오른쪽으로 시켜 주십시오. 아 거기서 왼쪽이구나. 왼쪽으로 시켜 주십시오. 스크롤 여기 전공 실기가 보일 수 있게. 네네. 예, 저기 전공 특화에 보면은 그 전공 실기 있죠. 전공 실기. 전공 실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전공 실기가. 전공 실기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곡 쓰는 것을 교수님한테 지도를 받으면서 해가는 겁니다. 아마 여기 뮤텍 전공 친구들은 조금 익숙할 거예요. 아마 선생님들하고 같이 곡들을 만들어 왔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공 실기 1, 2, 3, 4를 거치면서 여러분들은 차츰차츰 간단한 피아노 곡에서부터 소규모 앙상블, 대규모 앙상블, 전자음악, 영상음악까지를 여러분들이 음악을 다양한 포맷으로 작곡하고 음원으로 만드는 법을 배웁니다. 전공 실기 1, 2, 3, 4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 전공 특화에 같이 나와 있는 작곡 세미나 그리고 밑에 쭉 보면은 DAWN 시퀀싱, 컴핑 랩, 전공 실기, 전공 심화 학습 등이 전공 실기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이 과목들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전공 실기 과목을 성공적으로 그 수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목들입니다. 음원이나 사운드를 만지는 DAWN 시퀀싱, 컴퓨터를 다루는 기술이라든지 그리고 그 다음에 멜로디를 만들거나 사운드를 만들고 그 다음에 편곡을 하는 이론을 배우는 작곡 세미나. 그 다음 뒤에 가서 여러분들이 실제 음원을 그 제작할 수 있도록 믹싱과 마스터링 과목들을 배울 수 있는 전공 심화 이렇게 쭉 특화 과목들이 한 줄로 나와 있습니다. 저 과목들은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을 할 때 반드시 염두에 두고서 들어야 되는 과목들이에요. 그리고 옆에 보면 음악 이론 있죠. 저 과목들은 뭔지 알겠지. 제목만 봐도 화성학, 시창청원, 편곡 그렇죠. 당연히 들어야 되는 기초 이론 과목들입니다. 저렇게 음악 이론과 전공 특화가 작곡, 싱어송라이터, 뮤직 테크놀로지 전공에게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되는 과목들이에요. 그 옆에 이제 전공 선택에 보면 공연이라든지 앙상블이라든지 송라이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취향이나 취미 혹은 여러분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것에 따라서 다소 자유롭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학점 아마 한두 개 정도는 골라서 들을 수 있을 겁니다. 문화예술교육사에 대해서는 아까 학과장 교수님이 설명하셨고요.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거는 첫째로 1, 2, 3, 4라고
제목이 붙어 있는 교과목명 1, 2, 3, 4가 붙어 있는 과목들은 차례로 듣는 겁니다. 당연하겠지. 그리고 굳이 같은 교과목을 왜 1, 2, 3, 4로 나눠 놓냐 하면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1을 안 듣고 2를 듣는다든지 1, 2 듣고 3 띄고 4 듣는다든지 하게 되면 사실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공강 시간을 공강 요일을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1, 2, 3, 4를 쭉 연속으로 듣는 것이 훨씬 중요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는 지금 전부 작곡으로만 돼 있지만 실제로는 그 작곡 트랙은 다시 작곡, 싱어송라이터, 뮤직 테크놀로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작곡 세미나라든지 전공 심화학습 같은 과목들은 저렇게 제목이 전반적으로 그 좀 구체적이지 않게 화성학이라든지 아니면 편곡법처럼 구체적이지 않게 나와 있는 세미나나 학습 등으로 되어 있는 수업들은 트랙에 따라서 수업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똑같은 작곡 세미나라고 해도 싱어송라이터 전공 그리고 뮤직 테크놀로지 전공, 작곡 전공이 배우는 작곡 세미나는 아예 전혀 다른 과목이고 전혀 다른 수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강 신청을 할 때 반드시 본인의 트랙을 확인하고서 수강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 전산에서 막아놓기도 하지만은 여기 보면은 특히 전공 선택 중에도 그런 것들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공 특화 중에서도 보자. 조금 밑으로 내려볼게요. 예, 저기 스튜디오 작곡 기법이라든지 아니면은 전공 심화학습 혹은 옆에 보이는 멀티미디어 음악 작법 등은 그 전공이 그 작곡 전공 중에서 트랙을 구별하지 않고 다 수강할 수 있는 과목이 있고, 어떤 과목들 예를 들자면 스튜디오 작곡 기법 같은 것들은 전공에 따라서 나뉘어 있습니다. 전부 다 나뉘어져 있는 게 아니고 작곡 따로, 뮤직 테크놀로지, 싱어송라이터 함께 듣는 수업이 있고, 작곡, 뮤직 테크놀로지 같이 듣는 그 수업이라든지 싱어송라이터만 따로 듣는 수업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다소 일관성 없게 돼 하지만 필요에 의해서 나뉘어져 있습니다. DAWN 시퀀싱도 마찬가지예요. 화성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작곡 전공 중에서 뮤직 테크놀로지, 싱어송라이터, 뮤직 테크놀로지 트랙은 어떤 과목을 수강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본인의 트랙에 맞는 과목인지를 확인하고 수강 신청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기악 트랙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기악 트랙 담당 장시용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트랙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장시용 교수입니다. 저는 여기 기악 학생들 드럼, 베이스, 건반, 기타 전공하는 학생들 많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수강 신청해야 할 교과목에 대해서 이제 설명 간단하게 이제 빠르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 교양 필수 과목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필수적으로 수강을 해야 되는 거 이미 아실 테고, 이제 음악 이론 교과목들이 있습니다. 음악 이론이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들 2학년 교과목 보시면은 여기에 뭐 즉흥 연주 기법이나 보이싱, 뭐 송라이팅 이런 이제 심화된 수업들이 있습니다. 2학년 때 이거를 듣기 위해서는 1학년 때 화성학, 식창청음 또는 이런 편곡 수업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수강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은 내가 흥미가 없을지라도 앙상블 수업이 아니어서 안 듣고 싶다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우선은 이렇게 이론 과목들 1학년 때 이제 미리 수강을 해놔야 된다. 이거 이제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악 학생들이 들을 수 있는 교과목들이 전공 특화 그리고 전공 선택 여기에 이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다른 교수님들도 말씀하셨듯이 전공 시기 교과목은 제일 중요한 교과목이죠. 그래서 1대1로 이제 교수님과 레슨을 진행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전공 시기 기말 평가를 볼 때 기술적 과제나 아니면은 실기곡을 준비를 해서 매 학기 저희가 입시했던 것처럼 이제 실기 시험을 보게 되는데 그 준비를 전공 실기 교수님과 함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공 실기 1, 2, 3, 4 빼먹지 말고 꼭 수강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지금 첫 번째 세 개의 줄이 여러분이 1학년 1학기 때 들을 수 있는 교과목들인데 보시면은 공연과 앙상블이 있습니다. 둘 다 실기 과목이죠. 공연 같은 경우는
무대에서 여러분들이 공연을 하듯이 수업 시간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발표하는 수업입니다. 발표에 포커스가 가 있고, 앙상블 같은 경우는 합주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합주에 필요한 기술적인 부분이나 아니면은 장르의 특징 같은 부분들을 이제 연주에 적용해보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합주를 많이 이제 하게 되는 수업들입니다. 이 앙상블 교과목에 대해서 기악 트랙에게 잠깐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겠는데, 저희는 앙상블이 여기 잠깐 보시면은 빨간 글씨로 일반 앙상블이 있고 테마 앙상블이 있습니다. 일반 앙상블은 보컬들과 함께 듣는 앙상블이고, 테마 앙상블은 기악 학생들만 수강을 할 수 있는 수업입니다. 기악 같은 경우는 이 두 개를 모두 다 수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이제 필요에 의해서 수강 신청을 하시면 되고, 이 테마 앙상블 같은 경우는 지금 하늘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된 수업들 보면은 각 학기마다 장르가 정해져 있죠. 1학년 1학기 때는 블루스, 2학기 때는 뭐 R&B 앤 펑크 이런 식으로 각 학기마다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는 장르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기악 같은 경우 테마 앙상블, 일반 앙상블 모두 다 수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 앙상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비고란에 보시면 뮤지컬 또는 작곡 앙상블 이렇게 특화된 앙상블들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조금 더 내가 뮤지컬 음악에 관심이 있다, 아니면은 작곡이 되어가는 과정을 내가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하는 학생들은 비고란을 확인하셔서 수강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이제 중요한 수업 중에 하나가 인스트루멘탈 랩 수업인데, 이 인랩 수업은 여러분들 부전공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인랩도 매 학기 개설이 되기 때문에 1, 2, 3, 4 이렇게 개설이 되고요. 부전공이라는 것은 내가 만약에 건반 전공이다 하면은 이 인랩 수업에서는 건반 외에 기타나 드럼, 베이스를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해서 배울 수 있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본인 학기는 이 인랩 수업에서 수강할 수 없는 것을 확실하게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고, 추가적으로 여기 건반 학생들 있을 텐데, 건반 학생들은 건반 인랩은 듣지 못하겠죠. 본인 전공이니까. 근데 신스 인랩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디사이저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구동하는 그런 방법들을 이제 교수님과 공부해보는 신스랩은 건반 학생들도 들을 수 있다는 거 학생들 기억해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머지 수업들은 뭐 컴퓨터 음악 사보하거나 레코딩하는 수업, DAWN 시퀀싱 1, 2 연계성 있으니까 여러분들 다 수강하시면 되고, 리듬 앤 스타일 연구나 아니면 이제 2학년 때는 조금 더 심화된 과정들이 있죠. 즉흥 연주 기법, 또 보이싱 앤 이디엄, 보이싱 공부하는 수업들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 조견포 보시면서 이제 수강 신청에 좀 참고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 마무리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지금 이렇게 교육 과정을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오늘 이 시간에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요람도 자세히 보고 교육 과정도 또 자세히 들여다보고, 특히 아까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학교 학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지금 여기에 올려 있는 수강 신청 조견표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내가 이거 신청하면 학점 계산도 되고 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들여다보고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설계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는 대학생이고 여러분 성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학사, 그다음에 또 행정, 뭐 대학생활 전반에 대해서 안내가 있겠습니다. 우리과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이강욱 주임님 나오셔서 이후 내용을 소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학과 사무실에서 행정 총괄하고 있는 이강욱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파트를 제가 하게 될 텐데, 슬기로운 학교 생활이라고 저희가 정해봤어요. 이제 많이 유행이 지났지만 제가 오래된 사람이다 보니까 잘 들어주시면 좋겠고, 여기 이제 먼 데서 오신 분도 계시고 가까운 데 집이 있어서 오셨지만, 어쨌든 기왕 여러분들 시간이 내셔서 오셨으니까 딴 생각하지 마시고 졸지 마시고,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 수는 없어요. 학사에 관련돼서 안내를 하는 거니까. 그런데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학생이라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들의 수업을 여러분들이 정할 것이고, 나의 진로를 여러분들이 정할 것이고, 그죠?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할까 여러분 스스로 결정할 성인이 된 거라서 오늘 오셨으니까 잘 듣고 여러분들이 졸업할 때까지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럼 아까 질문이 하나도 없었는데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졸업하려면 몇 학점을 취득해야 된다고 했죠? 네, 70학점이에요. 머리가 되게 좋네. 전공 필수 몇 학점? 아니 필수 몇 학점? 70학점? 자, 필수는 우리 10학점을 들어야 된다고 했어요. 자, 다시 돌아가. 저기 이 PPT 되나요? 내가 해야 되나? 네네, 우리 다시 돌아가 봅시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라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교양 필수와 선택은 합쳐서 10학점, 그죠? 이것 때문에 졸업 못하는 사람이 매년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 다시 한 학기 등록금 내고 한 학기를 또 다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자, 그리고 전공에서는 필수 과목을 포함해서 35학점 이상. 이거 두 개 더하면 몇 학점이에요? 요거 10학점 더하기 35학점. 그렇죠? 그러면 졸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이 얘기는 무엇이냐? 이거를 포함하면서 이걸 반드시 일으킨 수강함과 동시에 나머지 걸 더 취득해서 70학점이 돼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고 한 거 맞죠? 네,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렇게 네 하고 돌아가고 나서 다음 주부터 수강 신청을 할 텐데 매일 여러분들한테 수백 명한테 전화를 합니다. 왜 뭐 때문에 전화하느냐? 채플 신청 안 했어요. 그리고 우리 1학년 1학기 때 기독교회의 일을 들어야 될 텐데 수강 신청을 안 했어요. 그러면 졸업 못하니까 우리가 다 전화를 드릴 거예요. 문자 보내고 수강 신청 필수 과목 수강 신청 하세요. 이 문자를 안 받는 학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은 서비스로 여러분들이 해드리는 거고 일일이 다 쫓아가서 해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안내를 못 받아서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나중에 졸업 못할 때 와서 하셔도 소용이 없어요. 행정은 서비스지 여러분들 책임져 드리는 건 아니에요. 아셨죠? 그리고 문자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중요한 공지가 있거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혹시나 뭘 놓쳤거든가 이럴 때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된다면 100%가 아니고 우리가 행정 업무를 하다 보면 발견을 하게 된다면 안내를 드릴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행정은 서비스예요. 의무가 아니고 계속 말씀드린 서비스고 혹여나 여러분들 수강 신청 기간을 지났다든지 어떤 걸 오디션 신청해야 되는데 신청이 지났다든지 하는 거는 우리가 공지를 드리지만 문자로 또 중요한 공지라서 안내를 드릴 거예요. 하지만 서비스다. 저 문자를 못 받아서 몰랐어요 라고 하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이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정공식 이따가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지금 혹시 핸드폰에 자기 요즘 에타나 이런 거 있을 텐데 6월 3일 요거 등록해 놓으세요. 6월 3일은 우리 지금 말씀드린 이유는 몇 개월이냐 한 4개월 전에 스케줄 비워 놓으라는 거예요. 이날 안 나오면 F입니다. 그래서 전공식이 기말평가가 있는 날이고 무슨 일이 있든 간에 반드시 참석해야 돼요. 그 작곡 트랙을 제외한 해당되시는 분들은 다 나오셔야 됩니다. 자, 이러한 사유가 아니면 다 F예요. 여기 나와 있는 사유가 아니면 다 F고 이것이 여러분들 이게 다 홈페이지에 공지가 다 되어 있고요. 우리 홈페이지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공된 이 PPT 화면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자료에 탑재를 해드릴 거고 아까 교수님들이 보여드렸던 우리 수강 신청 조견표 있죠? 그것도 다 탑재를 해드릴 거니까 오늘 사진 같은 거 안 찍으셔도 돼요. 우리 학과 홈페이지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저기 공지사항에 보면 학과 공지, 학생회에도 공지 들어가 있을 거고 전공실기는 또 중요하니까 전공실기만 따로 이렇게 공지사항을 빼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저희가 안내해드린 모든 공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고 교과목 해설에 가면 내가 A 과목을 들었는데 아까 교수님 뭐라 하셨지? 모르면 교과목 해설에 들어가면은 각각의 트랙별로 여러분들이 개설되는 과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다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활용하시면 되고요. 학사 일정은 학교에서 중요하게 진행되는 학사 일정들이 등록은 될 거예요. 근데 학과에서 운영되는 건 여기에 등록은 되지 않습니다. 그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전공실기는 1학년 1학기 때 여러분들 같은 경우 신입생인 경우에는 저희가 임의로 배정을 할 거예요. 워낙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시간도 없고 그래서 임의로 배정을 해드릴 텐데 임의로 배정이 돼서 불만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 학기에 한 번은 자기 의사에 따라서 교수님을 변경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릴 거예요. 그때 변경하면 되는데 그때 내가 어떤 교수님이 우리 학교에 출강하고 계시는지 모를 수도 있어서 여기다 저희 출강하는 교수님들을 교수 소개 탭에
분야별로 다 넣어놨으니까 그걸 보시고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내가 이 교수님하고 좀 다른 교수님한테 더 배워보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바꿀 수도 있지만 내가 전공식이 교수님이 이번 다음 학기에는 출강을 안 할 수도 있고 혹은 다른 과목을 너무 많이 맡으셔서 못 가르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전공식 교수님 바꿔야 될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안내를 드리지만 그럴 경우에도 여기 들어가서 다른 교수님을 찾아서 등록을 하시면 저희가 배정을 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교수님 3분 정도를 1순위, 2순위, 3순위로 저희가 받을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 1순위로 여러분들 지목한 교수님한테 배정을 해드릴 건데 1순위로 지목한 교수님이 아까와 같은 사유, 출강을 안 하신다든가 뭐 과목을 너무 많이 맡아서 더 이상 레슨을 못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으면 2순위, 3순위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3순위까지도 배정이 안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랜덤으로 비어 있는 교수님한테 가게 될 거예요.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공지사항을 확인해 보시고 이제 여러분들 백석대학교 실험학과 멤버가 됐기 때문에 우리 학교 홈페이지는 2개가 있는데 대표 홈페이지가 있고 각 학과에서 운영하는 학과 홈페이지가 있어요. 근데 대표 홈페이지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들어가 보지만 우리 학과 홈페이지는 매일 혹은 학교 나온 날은 한 번 정도 들어가서 뭐가 있나 한번 정탐해 보시고 여기 보면은 우리가 중요한 사항은 드리지만 그 외부 행사 오디션 같은 데에는 여러분들 따로 공지는 안 드려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기획사나 외부 뭐 페스티벌이나 이런 데서 여러분들 오디션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런 상황들 여기다 올려드릴 테니까 혹은 일자리를 구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올려놓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PPT 화면으로 갈게요. 네, 그래서 학교 생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교에 오면은 여러분들이 다음 주 제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23일이에요. 2월 23일 날 여러분들 학번이 부여된다고 합니다. 2월 23일 날 학번이 부여되면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은 구글에 가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학번으로 구글에 가입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본인 현재 구글에 가입되어 있는 아이디가 있는 분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은 2개가 되는 거고 아닌 분들은 이제 우리 학생의 아이디로 구글 계정을 하나 갖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안내라든지 중요하게 메일로 보내야 될 사항들은 학교 아이디로 가입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검색이 돼요. 우리 멤버기 때문에 검색을 통해서 메일을 주고받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 교수님이 모르면 교수님 메일도 검색이 되고 할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글 메일에 가입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지금 온라인 시대이기 때문에 여기 가입 안 하면은 클래스룸, 구글에서 이용하는 클래스룸으로 교수님들이 수업도 공지도 하고 혹은 온라인으로 보강해야 될 경우는 온라인으로 초대도 할 텐데 여기 가입을 안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학번 받자마자 이것부터 가입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홈페이지 가면은 가입하는 그 경로가 다 있으니까 여기서 가입을 하시면 되고 이렇게 될 거예요. 네, 목요일 날 14시에 안내가 된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하시는지 저보다 다 잘 아실 거예요. 자, 그리고 학교 공식적인 그 학사 일정은 총장까지 뭐 일정을 하나만 바꾸더라도 총장님까지 결제가 나야 학사 일정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대단위적으로 공식적으로 진행되는 학사는 아까 홈페이지에 있는 학사 안내에서 학사 일정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학과에서 운영하는 일정들은 학과에서 자체적으로 오디션도 보고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공식 홈페이지는 없고 이게 여러분들 가입한 구글의 캘린더라는 기능이 있는데 구글 캘린더에서 저희가 등록을 해놓을 거예요. 만약에 전공식 기말평가라든지 중간고사라든지 어떤 오디션이라든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글 캘린더를 다운받아 놓고 여기 알림 설정을 해 놓으시면은 푸시 알림으로 알림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오늘 전공식 기말평가가 몇 월 며칠이라고 했죠? 예, 6월 3일, 4일 누구예요? 네, 6월 3일인데 오늘 들었는데 열심히 또 학교 생활 하다 보면은 까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캘린더에 본인이 등록해놓고 알람을 설정해놨으면은 그 당일날이든 간에 어쨌든 본인이 설정된 알람 시간에 울리도록 되어 있으니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여기 알람 추가를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다 핸드폰을 꺼내 볼게요. 자, 핸드폰을 꺼내서 어쨌든 저희 학교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학과 홈페이지로 들어가기가 좀 번거로워요. 2번 타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 그 핸드폰에다가 저희 학과 홈페이지로 바로 갈 수 있는 바로 가기 홈 버튼을 지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iOS 계열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네네, 이거는 안드로이드 계정은 이렇게 설치하시면 돼요. 지금 제가 한 30초 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가기 화면에 자기 핸드폰에 이거를 깔아 놓으시고 매일매일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네, 주요 학사 일정이에요. 이거 주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홈페이지에 탑재가 되어 있을 텐데 우리가 3월 2일 날 개강합니다. 우리 아까 전공실기는 3월 9일 목요일부터 한다고 안내를 드렸는데 공식 개강은 3월 2일부터고요. 전공실기만 3월 9일부터 하는 거예요. 일주일 후부터.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요. 중간고사 쭉 있고 어린이날이랑 현충일은 휴일이에요. 어린이날이랑 현충일은 휴일인데 보강을 따로 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보강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클래스룸으로 이론 과목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룸으로 다 초대해서 구글 미트를 통해서 여러분들 수업이 진행될 거고요. 실기 과목의 경우는 뭐 빨리 템포를 맞춰가지고 미리 끝낸다든지 아니면 다른 날 잡아서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진행하게 될 건데 그런 것들이 다 구글 플랫폼을 통해서 공지가 됩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여기서 중요하게 될 게 전공식이 기말 평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적 열람 및 정정 기간이에요. 이것도 여러분들 저희가 어차피 구글 캘린더에 등록을 해드릴 테지만 본인도 스케줄 좀 확인하셔야 돼요. 자, 이게 뭐 하는 데냐?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고 이제 성적을 받아야 될 텐데 저희 학교는 출석을 김계동 이렇게 불러서 체크하지 않고 핸드폰 갖고 해요. 교수님이 지금 출석할 거라고 핸드폰 키면은 자동으로 출석이 됩니다. 그 교수님이 매주 이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지만 이게 아무리 기계가 하다 보니까 확인 절차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출석 점수가 이건이 잘 안 됐다든지 혹은 또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점수를 기입하는 거는 교수님이 하나하나 넣으시는 거라서 누락할 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확인하는 기간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기간이 지나서 도와달라고 저희한테 요청하면 도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이 기간에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서 문제가 있으면 교수님한테 컴플레인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수님 점수가 이상합니다. 뭐가 누락된지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확인을 받고 대부분 맞습니다. 그 점수가 대부분 그 점수가 맞아요. 본인이 오해하는 거예요. 난 잘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정말 간혹 출석 점수가 누락됐다니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사실 저희한테 대부분에 맞는데 본인 스스로 나는 이 과목을 잘했다 생각했지만 교수님 입장에서는 잘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 예를 들면 전공식 기말평가 때 확인하고 싶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수강 신청 궁금하시죠? 이제 수강 신청 이제 좋으시는 분들은 깨셔야 돼요. 수강 신청은 여러분들 1학년은 2월 24일부터 우리 다음 주 목요일 날 학번을 받고 이메일 가입을 한 다음에 2월 24일 금요일 10시부터 예비 수강 신청을 합니다. 하루 동안 예비 수강 신청을 하는 거예요. 이때는 모든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과목은 클릭하면 다 수강 신청이 됩니다. 예비이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들 우리 인터넷으로 물건 많이 사봤죠? 지금도 아마 택배가 여러분들 집으로 가고 있을 것 같은데 그것처럼 장바구니에 담아 놓는 거예요. 일단은 아직 결제가 되기 전입니다. 그리고 본 수강 신청은 2월 27일 월요일 10시가 딱 슈팅이 되면은 뉴스에서 많이 접해봤을 거예요. PC방에서 하시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본인이 듣고 싶은 수업이 장바구니에 담아놓은 수업이 수강 신청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그려놓고서 새로운 전략들을 짜놔야 돼요. 그래서 광크를 하지만 수강 신청이 안 될 경우에는 빨리 우리 플랜 B, 플랜 C를 만들어 가지고 빨리 그러면 2순위, 3순위로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과목을 빨리 찾아서 들어가야 됩니다. 수강 신청은 모든 과목이 여러분들 다 수용할 수 있을 만큼 개설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듣고 싶은 수업을 들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300명 정도 여기 있는데 10명씩 앙상블을 묶어서 하더라도 베이스가 없으면 앙상블 안 되죠.
베이스가 없어서 하자. 10명씩 잘라서 무조건 넣자 하더라도 30개밖에 못 만들어요. 근데 앙상블 수업은 20개밖에 없다고요. 즉 100명이 수업 못 듣는 거예요. 그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하시고, 내가 아름다운 시간표를 만들어서 금요일부터 나는 주 3일째만 할 거야. 이렇게 하시고자 하시지 마시고 충분히 펼쳐 놓으시고 매일 학교 나온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될 거고요. 수강 신청 정정 기간은 개강 후 일주일이에요. 3월 2일부터 3월 8일까지 일주일 동안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드려요. 그래서 수강 신청을 해서 들어갔는데 나랑은 좀 안 맞는 것 같네, 다른 거 들어야겠다, 혹은 뭐 여러 가지 사유로 정정하고 싶으면 정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정정은 내가 한 주의 출석을 포기하고 정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내가 지금 화요일인데 월요일 수업을 듣고 나서 봤더니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정정을 해가지고 수요일 수업으로 정정을 하고 수요일 수업으로 들어갔다가 하면은 그 첫 수업이기 때문에 내가 첫 주차 출석이 되겠지만, 거꾸로 월요일이 지난 다음에 월요일 수업을 정정하게 되면은 정정한 수업이 월요일이다라고 할 경우에 다음 주 월요일에 첫 수업이 되겠죠. 그럼 지난주에 수업이 진행된 수업이기 때문에 나는 2주차 때 그 수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주차는 결석이다.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핸디캡을 안고 수강 정정을 하는 겁니다. 재수강 신청은 여러분들한테 해당되지 않는 거라서 2학년 때 해당되는 거라서 2학년 OT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해되셨죠? 기간 아셨고 장바구니 담고 본수강 신청은 따로 있고 해야 된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강 신청할 경우에 여러분들 최종적으로 내가 수강 신청이 정상적으로 잘 됐는지 본인 수강 그 시간표를 이렇게 한눈에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그게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내 수강 신청이 원하는 대로 다 됐는지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셔야지만 되고요. 이것도 확인 안 하고 일단 아까 됐지라는 생각에 확인 메시지가 분명히 떴으니까 됐지라는 생각에 확인 안 하고 진행이 될 경우에는 수강 신청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전산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라 튕겨 나갈 수 있는 거라서 최종적으로 확인을 꼭 하시길 바라겠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이 모든 학사의 일정의 책임은 여러분들한테 있고 저희는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반드시 이수해야 되는데 수강 신청을 못했다, 혹은 뭐 어떤 것들 했을 때 저희한테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도와드릴 수 있지만 기간이 지났거나 혹은 뭐 어떤 사유 때문에 도와줄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책임을 지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셨죠? 아까 레이팅 수업이 있어요. 레이팅 수업을 제가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말 그대로 미안하지만 실력의 등급을 나눠서 과목을 편성하는 거예요. 어떤 불만이 있었냐면은 실력이 아주 뛰어난 학생과 실력이 아주 부족한 학생이 앙상블에 들어갈 경우에 앙상블 자체가 안 된다는 교수님들이 여러 가지 민원 사항이 있었어요. 어쨌든 다 우리 합격을 해서 예술대 들어왔지만 어쨌든 개인적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룹핑을 통해서 수업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서 여러분들한테는 저희가 입시 때 받았던 여러분들 실기 점수를 저희가 입학관리처로부터 입수를 했어요. 그래서 레이팅 A, 레이팅 B, 레이팅 C 군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앙상블 같은 경우에는 레이팅에 따라서 본인의 수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치면 아까 만약에 300명인데 200명밖에 못 듣는 어떤 수업이 있다면 레이팅까지 된다면 더 힘들겠죠. 내가 원하는 수업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학하는 경우는 실기 점수로 하게 될 거고요. 만약에 복학하게 되면은 기존에 우리 받았던 게 자동적으로 이관이 돼가지고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나중에. 그리고 레이팅 A를 받은 학생들은 개설된 과목에 레이팅에 A 레이팅과 B 레이팅 수업을 동시에 다 들을 수 있어요. 레이팅에 관계없이 C는 못 듣지만 대신에 B와 C인 학생들은 본인 레이팅에 맞는 수업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참고해 주시고, 대신에 레이팅 A인 학생들은 B와 C 수업이 눈에 보이지 않을 겁니다. 본인 레이팅에 따라서 다 저희가 처리를 해놨기 때문에. 그런데 A 합주에 사람이 다 차서 내가 못 들어요. 그럴 경우에 나는 그래도 B 수업이라도 가서 듣겠다. 이런 경우는 학과 사무실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는 정정 기간에 넣어드리도록 할게요. 네. 레이팅은 어디서 확인하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학번을 받게 되고 종합정보 시스템에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종합정보 시스템 첫 페이지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 신상 정보가 있어요. 1번 여기 신상 정보란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등급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합격과 동시에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저희 수업을 좀 퀄리티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도를 시행하니까 너그러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레이팅은 매 학기마다 바뀌어요. 나 A로 들어왔지만 노력 안 하면 B가 C가 되는 거예요. C로 들어왔지만 내가 정말 인생 태어나서 정말 나의 한계를 극복하고 넘어서면 A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그죠? 이게 사실 실제 여러분들 실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말평가 때, 전공식 기말평가 때 한 학기에 주어지는 여러분들의 커리큘럼이 있어요. 그 해당 학기에 주어지는 요구사항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평가 볼 거예요. 전공식의 기말평가. 그거는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거기에 포커싱을 맞춰서 하면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나의 실제 평상시 실력은 이거가 말해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전공식 기말평가를 보고 바로 이어서 레이팅을 봅니다. 그때는 어떤 지표가로 보는지 몰라요. 그냥 그때 하는 거예요. 바로 교수님들이 시작해가지고 레이팅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보이진 않을 거예요. 수강 시청에 가시면은 이게 저렇게 이렇게 뮤테 합주 A, B 요게 바로 이 알파벳을 써줘야 되는 게 레이팅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거 레이팅이 아니고 앙상블 B 이렇게 써 있는 건 이 B 레이팅 B인 학생들이 앙상블이다 이렇게 표기가 되는 거고 사실 C인 학생들하고 A인 학생들은 보이지 않을 건데 이렇게 저희가 표기를 해놨고요. 저런 게 바로 비고 교수님께서 비고 확인하셔야 된다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가로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앙상블 이건 뮤테 합주구나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이건 레코딩 합주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컬 C인데 기악은 A, B가 다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수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그 컴퓨터 수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 여러분들 그 레벨 테스트 봤죠? 레벨 테스트 봤을 텐데 쉽던가요, 어렵던가요? 쉬운지 어려운지도 모르겠다. 자, 이름은 나예요. 이름은 나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 저기 그 홈페이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이거 띄지 마시고 찾아서 올려주세요. 홈페이지 공지사항 가면서 1번인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 뭐지? 난이도별 수업 그 페이지가 있어 한번 띄워주세요. 보시면 거기 디테일하게 나와 있겠지만 이 기초이론인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시험 봤던 게 그게 부족하다. 나도 너무 어려웠다. 하는 학생은 나 반으로 가면 되고 나 이거 그냥 쑥 풀리네. 그러면 가반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써 있어요. 로직 배우는데 나네. 그럼 난 조금 나은 것 같다. 그러면 나에 들어가시면 돼요. 그런데 이거는 강제성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난이도를 좀 나눠서 우리가 수업을 할 겁니다라고 안내 드리는 거고 내가 클릭하다 보면은 나 간데 나에 갈 수도 있는 거고 난 나 같은데 하다 보니까 가밖에 안 남아서 그래서 가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수업은 그렇게 좀 난이도가 다른 수업이다 이걸 구분해 놓은 거일 뿐이고 되도록 본인이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죠. 이렇게 하면 되고 오늘 늦게 오거나 해가지고 내가 이걸 모른다 하는 사람은 그 우리가 홈페이지에 탑재해 놓을 건데 자가 테스트지 오늘 드린 거를 한번 볼 수 있도록 해 놓을 거예요. 그래서 보시고 내가 좀 편하다 싶으면 가 아니면 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이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기악 전공에 해당되는데 아니 전체 다 해당되는구나. 부전공식 인스트루멘탈 랩은 부전공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기타 전공 학생이 뭐 드럼을 배운다든지 베이스 기타를 배운다든지 해서 여기 이것도 비고란에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이건 건반을 배우는 수업이고 건반 이외의 전공만 들을 수 있는 수업이에요. 건반은 못 듣고. 이건 기타를 배우는 수업이고 기타 이외의 전공만 이 기타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거고요. 이해 가시죠? 이렇게 비거를 확인하셔서 본인이 들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보컬도 만약에 기타를 배우고 싶다 그러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은 해당되는 건 아닌데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오리엔테이션 할 때마다 제가 얘기를 드릴 거예요. 재수강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1학년 1학기 때 혹은 1학년 2학기 때 수업을 듣고 F를 맞았다든지 혹은 D나 D 플러스를 맞아서 내가 F는 나의 사전에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성적을 취득한다든지 D, D플 용납할 수 없다 해서 A 혹은 B로 바꾸고 싶을 때 재수강을 하는 거예요. 혹은 1학기 때 1학년 때 듣고 싶었는데 못 들었던 수업 2학년이 돼서 듣는 거. 이걸 통틀어서 다 재수강이라고 하는데 F 학점일 경우와 F 학점일 경우 재수강과 그 과목을 듣지 않은 수업에 대한 재수강은 F 학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학점을 취득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F는 학점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2학년이 돼서 이 경우에 재수강을 하게 되면 학점이 추가로 취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D나 D 플러스를 받아서 내가 받았다는 거는 그 해당 학기에 학점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네, 점수는 낮지만 학점을 받은 거예요. 이런 경우 재수강할 경우에는 학점이 취득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학점이 취득한 학점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학점은 취득하지 않고 점수만 바뀌는 거예요. D 플러스가 B 혹은 A가 되겠죠. 그래서 혹 이것 때문에 졸업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번 학기 2학년 때까지 다 했던 68학점인 거예요. 해서 재수강으로 2학점이 부족해서 재수강으로 내가 수강 신청해야지 해가지고 수강 신청했어요. 그런데 2학년 2학기 때 끝나 보니 계속 68학점인 거예요. 너 재수강으로 2학점 취득했는데 알고 보면은 이런 거였던 거죠. 이해 가나요? 이 D 플러스인 과목을 내가 재수강을 하면서 착각해서 2학점을 추가로 받겠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럼 졸업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재수강은 이런 함정이 있다. 이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9시부터 시작해요. 1교시부터 시작을 하고 되도록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를 나왔으니까 되도록 좀 늦잠을 잘 수 있도록 1, 2교시는 최대한 편성 안 하려고 했는데 아까 우리 몇백 개 강좌가 열린다고 했죠? 400개 강좌가 열려요. 해서 어쩔 수 없이 한정된 이 공간이다 보니까 1, 2교시에 있는 과목도 많습니다. 해서 3, 4교시 막 이렇게 늦다 보면은 내가 수강신청 못하면 1, 2교시로 가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9시부터 시작되고 13교시까지 편성을 해놨어요. 13교시까지. 그리고 실습실도 13교시까지 운영을 할 거고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 수강신청 화면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 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하게 될 경우에는 수강신청 원수업스가 왜 이렇게 돼 있지? 네. 수강신청 배너가 생길 거예요. 우리 홈페이지에 거기 들어가서 하시면 되고 로그인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생겼어요. 수강신청 페이지가. 그래서 예비 수강신청 기간에 여기 이제 누르면은 어떤 과목이 있고 이 대단위 분류가 있고 하나의 과목을 누르면 세부적으로 이렇게 열릴 거예요. 그 A 과목이 총 20개면 20개 쫙 있을 거예요. 비고도 보이고 이렇게 생겼을 거고 여기에 따라서 수강신청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 자기가 선택한 그 과목이 이렇게 표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수강신청 하게 돼요. 자, 예비 수강신청은 본 수강신청이랑 다르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것만 해놓고 또 수강신청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에서도 가능한데 제가 수강 신청은 되도록 그 PC에서 하는 걸 권장드릴게요. 아무래도 핸드폰은 PC보다는 좀 수강 신청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떨어져 있는 거라서. 그래서 가능은 한데 저희 수강 신청 어플이 있어요. 거기서 받아서 도저히 내가 PC에 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플로도 가능하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실습실이 총 56개실이 있어요. 아마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은 실습실을 갖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또 반대로 또 아마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은 우리 실용음악과 학생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많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많지 않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학생들이 이 한정된 공간을 서로 사용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많은 규칙들이 있어요. 그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정지가 돼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규칙들을 잘 숙지하시고 그 규칙에 맞춰서 실습실을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홈페이지에서는 이렇게 보컬실 예약이라는 그 배너가 있는데 여기서 신청할 수가 있고요. 핸드폰에서는 우리 클리커라는 앱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받아놓으시면 좋겠어요. 아직 안 되겠구나. 학번이 안 나왔으니까. 클리커라는 앱을 통해서 도서관에서 그 도서도 대여되고 우리 보컬실 예약도 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 앱을 학번을 받으시면은 가입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습실에 들어가서 이렇게 쫙 나올 거예요. 동마다 이렇게 원하는 실습 선택해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초에 여러분들 신청을 하게 되면은 2시간이 기본적으로 주어지는데 난 1시간만 이용하고 싶다 하면은 1시간만 여기 세팅을 하면 되고요. 보통 2시간 하겠죠. 2시간을 이용하시고 하루에 2시간씩밖에 사용을 못 하고 종료 시간 20분 전, 종료 시간 20분 전까지 다음 타임에 예약자가 없다고 한다면 연장이 1시간씩 연장이 2번 가능해요.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요 실습실 안내 사항은 제가 다 지금 하나하나 읽어드릴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확인하실래요? 네, 개별적으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개별적으로 확인하시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간 이후로 우리는 실습실 사용하는 우리 공통된 약속 지침을 다 알고 있다라고 가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해당되는 사항에 적발이 되면은 정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매 정시가 그 진행이 되는 시간인데 열쇠는 열쇠 수령 지각자도 페널티가 들어가기 때문에 5분 전에 와서 수령하면 좋겠고요. 키를 이제 반납하는 거는 종료 시간 딱 된 다음에 반납하는 게 아니라 반납하는 시간까지가 종료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매 시간이 정시부터 50분까지인데 키를 50분까지는 반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키도 어쨌든 일찍 받아가니까 정시부터 시작하고 키 반납 시간은 50분까지다. 50분까지 내가 이용하고 다음에 반납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야 그 다음 사람이 55분 후에 가서 키를 수불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꼭 지켜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리고 하여튼 기자재는 제발 부탁인데 본인의 악기처럼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거다. 맞아요, 여러분의 등록금으로 산 악기잖아요, 그죠? 대신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서 물론 그렇게 안 사용할 건 저 알지만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사용할 때 그러니까 없어가지고 불편을 겪지 않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본인 것처럼 활용하시고 임의를 변경하지 마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앙상블실도 마찬가지. 앙상블실 대신에 한 명이 예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앙상블을 구성해서 예약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다 읽어보시고 거기에 지침에 맞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꼭 하시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실습실 장비가 고장이 나면 혼내지 않을 거예요. 너 왜 그랬어? 이러지 않습니다. 당연히 고장날 수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고장이 나는 건 당연한 현상이라서 여러분들이 해주실 것은 바로 알려주는 거예요. 고장났어요. 제가 사용하다가 고장났어요. 혹은 전부터 고장났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저희가 빨리 조치할 수 있는데 내가 사용해서 고장이 나든 혹은 하다 보니까 고장나 있네 이렇게 발견을 해서 하시던 어쨌든 알려주지 않으면 그게 고장 조치가 안 되기 때문에 다음 사람이 사용하는데 제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고장났어요. 저희가 뭐 고장났다고 바로 1초 만에 막 바꿔드리거나 고쳐드릴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교체하거나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빨리 알려주시면은 하고 절대 혼나지 않습니다. 대신에 막 부주의로 인한 파손, 일부러 혹은 훔쳐한다든가 이러면 안 되겠죠. 이러면 혼나죠. 그러지 마시고 우리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을 하시고 여기 보시면은 보컬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 라인 이거는 학교에서 제공하지 않고 건반 같은 경우에는 서스테인 페달 빌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뭐 이렇게 핸드폰에서 음악 재생하기 위해서 3.5 잭 같은 거 대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다 가지고 다니셔야 되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도 마찬가지. 교수님이 요청하셔가지고 대여하지 않는 이상 개인의 장비는 빌려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컬 같은 경우에 마이크가 없으면 구매하셔야 될 거예요. 여기 이거 우리 학생증으로 대여를 하게 되는데 예약하고 해당 장소에 가면은 학생증을 제시하셔야 키로 교환해 주는데 여러분들 학생증이 발급되기까지는 한 2주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증이 나오기 전까지는 여러분들 지금 있는 아이디 카드라든지 혹은 그 여기 예술동 1층에 가면은 재학증명서를 출력할 수가 있어요. 그 재학증명서를 제시하시면은 1학년 신입생에 한해서 대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학생증이 나와요. 학생증이 발급되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안내를 드릴 거예요. 학생증이 발급되었으니 학과 사무실에서 수령해 가세요라고 하는 문자가 발송된 이후부터 바로 재학증명서나 혹은 학생증이 아닌 아이디 카드는 대여가 불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네, 여기 정지 사유가 있죠. 이러이러한 사유로 일주일, 3주, 4주 이렇게 정지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밖에 기타 좀 심대하게 좀 배려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한다든지 파손을 했다든지 할 경우에는 저희가 예를 들자면 코로나 같은 경우에 우리 마스크 정부 지침상 마스크를 쓰도록 했는데 지금은 완화돼서 학교에서 추가적인 지침이 없었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밀폐된 공간에서 혹은 밀집되는 장소에서 마스크를 쓰도록 권장만 하지 의무사항은 아니게 돼가지고 마스크를 안 써도 되는데 이제 코로나 시점에는 마스크를 쓰도록 의무화가 돼 있었기 때문에 벗으면 한 달이 아니고 한 학기를 정지시켰어요. 그거는 정부에서 어떤 심대한 범죄 행위까지 될 수 있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은 공지를 통해서 이런 경우에는 6개월 동안 할 거예요. 혹은 1년 동안도 대여로 불가합니다. 이렇게 안내를 하겠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이 상태로 진행이 됩니다. 아셨죠? 네, 이것도 쭉 읽어주시고 꼭 숙지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개인 연습실에는 그렇지 않은데 이제 합주실에 가면은 저희가 순차 전원 분배기라는 혹시 들어봤어요? 순차 전원 분배기? 안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 각각의 기기를 키지만 그 기기의 전원을 공급해주는 장치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건반만 키면은 건반은 켜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화한다고 건반이 안 켜지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여기 믹서가 있어요. 어떻게 생겼냐? 어떻게 생겼어요? 어떻게 가면 알 거예요. 거기에 맨 아래 보면 순차 전원 분배기가 있는데 그걸 켜야 각각의 악기별로 전원이 공급됩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키시면 돼요. 나오실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죠? 나오실 때 끄고 나오셔야죠, 그죠? 다 끄고 나오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조금 아는 학생이 있어요. 내가 믹서를 좀 만져봤어. 해가지고 소리가 안 나오네. 그래가지고 막 거기 잭을 뽑아가지고 다른 데다 막 꼽고 막 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안 나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나온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라서 임의로 막 빼서 다른 데 꽂지 마시고 거기 근무하고 있는 근로장학생이라든지 혹은 학과 사무실로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지도 교수님이 배정이 되면은 여러분들 종합정보 시스템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교수님이 담임 교수님이신지 확인해 볼 수도 있고 그 교수님은 대학생활과 진로 아까 1학년 1학기 때 필수로 듣는 과목이 있었죠. 그거 안 들으면 졸업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 과목에 해당되는 교수님이 졸업할 때까지 담임 교수님 되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 교수님 이제 결정이 되시면 여기 연락처 우리 연구실 번호 저장해 두셨다가 여러 가지 상담할 것이라든지 뭐 휴학한다든지 할 경우에 교수님 서명과 면담이 필요한데 연락하셔가지고 스케줄 잡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수님한테 가게 되면은 교수님이 365일 24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언제 올지 알고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전에 미리 연락드리고 가시면 되고요. 전화를 안 받으시면 아까 우리 구글에 가입하면은 조회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교수님한테 메일을 보내놓을 수 있는 방법도 있겠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사전에 스케줄을 잡고 방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대뜸 와가지고 휴학하러 왔는데요. 하지 마시고. 그리고 저희 학과 사무실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근데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좋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그 사정이 생겼을 때 와서 저는 ABC 이런 사정이 생겼어요 라고 듣고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조치할지 저희도 알아보고 조치하고 해드리는데 최소한 제가 볼 때는 10분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무슨 말 할지 알겠죠? 그러면 5시 59분에 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안 돼요. 제가 우리 조교 선생님들은 퇴근을 시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5시 30분 전까지는 좀 오셔서 문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도 그날 여러분들 많이 오셔가지고 미처 처리하지 못한 행정 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업무 당일 마무리하면서 최종적으로 좀 정비 좀 하고 다음날 뭘 해야 될지 하고 하는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적어도 하여튼 5시 30분 전에는 방문해 주시면 좋겠고, 전화로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진짜 급하지 않으면 하여튼 좀 저희의 출퇴근을 보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앞에 소개시켜 드렸듯이 여러분들 실제 해당 선배님들이시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저 몇 학번 누굽니다 이렇게 하시면 저희가 좀 더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혹 다른 전공이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바로 위층이 그 교회실용 그 학과 사무실이기 때문에 가끔 다른 과가 들어와요. 그래서 열심히 듣다 보면은 우리 과 일이 아닌 거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 말하면 되고, 혹 내가 잘못 찾아가서 다른 학과에 갔을 때 여기 아닌데요 라고 빨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치도록 하고요. 네, 오리엔테이션 마치도록 하고 저는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